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총연합회 신설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과학을 이용해 성경 내용을 증명하는 연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신앙과 가정 문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할 곳 없는 목회자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결의 내용을 보면 지역 총연합회 신설과 한세대학교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눠 진행했고 지방회장과 총대를 중심으로 2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소리하고 잃어버렸지 않는가. 기도운동, 성령운동, 이것이 다시 말씀운동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70차 총회부턴 교단사나 지역총연합회가 조직됩니다. 지역총연합회는 국내외 10개 권역으로 나뉘며 자치권과 재판권한 일부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총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아성은 지역별 회장을 선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장기가 되기는 특별히 모금을 또 해서라도 지역총연합회 발전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노사 갈등으로 내용을 겪었던 한세대학교 정상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한세대의 노사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김성애 총장 별세 이후 총장 인선을 비롯해 결혼이 생긴 이사의 선임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성은 한세대의 법인 이사를 총회 인준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의했으며 현진 이사들을 설득해 학교 법인 정관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에다 총회결의상을 통보하고 그리고 한세대 정상화를 위해서 현진 이사들을 설득해서 정관을 원형대로 다시 복귀해서 한세대학교 이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한편 이번 70차 정기총회에선 이영훈 대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총회 임원이 일괄 재신임돼 앞으로 2년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신학과 과학,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성경적 변증 연구센터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설립됐습니다. 과학을 이용해 성경 속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한국창조과학회가 과학과 신학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성경적 변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평소 성경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학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학적인 성격, 도전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국창조과학회에 굉장히 많은 전문 과학자예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당신들 이런 과학의 이름으로 이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학적으로 과연 맞는 건가요? 그 판단을 해서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창조과학회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비평 강좌를 제공하고 합동신학대는 기독교 신앙 변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학규 총장은 바른 과학은 오히려 성경을 지지한다며 양 기관이 상호 비평과 협력을 통해 성경과 충돌하는 일부 과학의 해석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성경과 과학이 상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학교가 이 문제를 좀 과학과 신학이라는 눈을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내자. 앞으로 연구센터는 연구 주제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내부 포럼을 갖고 연구 결과는 매년 1, 2회 공개 포럼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목회자의 자녀, 일명 PK라고도 하죠. 부모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말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데요.
PK들의 말 못할 고민이 무엇인지 전하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바나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 자녀 3명 중 1명은 교회 내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약 30%가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높은 기대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전국 목회자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타인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제 자신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녀로 나가게 된다는 점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이전에 저 자신인데 나중에 보면 그 프레임들이 저를 가두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같은 성도지만 정작 이런 고민을 상담할 사역자가 마땅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부모가 목회자라 가정 문제를 교회 안에서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한 명뿐인 작은 교회의 경우 부모와 목회자가 구분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상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다는 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들은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 목사님이 등장하고 목사님이 필요한 순간에 아빠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목회자 자녀들은 아빠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그러니까 고와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PK들은 목회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PK러브는 가정 문제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를 떠난 PK들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 삶을 공유하며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PK러브에서 팀장으로 섬기는 이한솔 씨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봉사자였지만 이곳에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로서 삶이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PK러브 이완영 대표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없다며 목회자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부모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5월 원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는 현장 외에도 미국과 독일 등 국내외 지회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도의 2가지 열매는 기쁨과 감사라며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경제 부흥,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은 대한민국이 전쟁과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로 광주의 5월이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41년 만에 얼굴 사진이 발견된 당시 초등학생 희생자 고 전재수 군과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직장 내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 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서울시 내 콜센터 291곳과 물류센터 18곳에서 근무하는 2만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미리 배부받은 자가검사 키트로 직원 1명당 주 1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5주간의 시범 사업을 해보고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와 관련해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속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항만별로 항만 작업 안전 매뉴얼을 배포해 관할 하역사 위주로 재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유가 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50조 9,836억 원에 달했습니다. 넉 달 반 만에 지난해 전체 개인의 유가 증권시장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로써 작년 1월 이후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금액은 98조 4,7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수산물 6종 5,395톤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시중 가격보다 약 10%에서 30% 낮은 단가로 전통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가 3,185톤, 고등어 832톤, 갈치와 참조기, 오징어 400여 톤 등입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 가까이 늘긴 했지만 대부분 계약 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확대폭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고용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가 12만 5천 명을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애플이 중국 정부에 아이폰 고객 정보를 넘겨 사전 검열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7일 애플 내부 문건을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17명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해온 개인정보 제공과 검열 협조 관련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니콜라스 베켈린 엠네스티 아시아 국장은 애플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검열 기계의 톱니바퀴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2천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약속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회 분량과는 별개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추가로 풀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이 생산한 백신을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백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봄철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 60여 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오후 모스크바의 기온은 섭씨 영상 30.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스크바의 5월 평균 기온인 영상 13도보다 17.5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에 모스크바 당국은 날씨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색경보 바로 아래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독일에서 다음 달 7일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16개 주 정부 보건장관과 협의한 결과 내달 7일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전국 백신 접종 센터나 일반 의원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독일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 희망자가 모두 6월 안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장기 보유하던 금융주의 비중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1분기에 웰스파고와 US뱅크 모회사인 US뱅코프, 싱크로니 파이낸셜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1,454억 달러입니다. 버핏은 현금성 자산을 늘린 뒤 초대형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바 있어 확보한 현금을 이용한 새로운 투자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원룸 화재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게 직접 모은 성금 26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문화대 외식산업학부 등 교직원과 재학생들은 피해를 입은 학생 보반 응웬 씨를 돕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특별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보반 응웬 씨는 학교와 학우들이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전국 3,500여 개 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2주간 온라인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준비위원장 손석원 목사는 전국 침례교회가 2주간 기도하는 건 처음이라며 교인 간의 영적 연합을 도모하고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기침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슬람연구원과 이슬람대책위원회가 다문화 시대 선교를 위한 온라인 강의 무슬림 선교 복음전도 기초과정을 열었습니다. 커리큘럼은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도에 초점을 맞춰 이슬람을 바라보는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6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감 이슬람연구원으로 하면 됩니다. 직장선교 사회문화원,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등 일터 복음화를 지향하는 단체들이 이달 22일 서울 강남구 충무교회에서 제7회 직장선교 비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선 직장선교의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향후 선교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 김영한 기독교 학술 원장 등이 발제하며 윤재병 참케어 인재전략원장 등이 논찬자로 나섭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에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